자, BT입니다. 요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자기가 주도해서 협상을 하고 하는데 조금 말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제일 큰 피해자고 제일 큰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우크라이나는 제외시키고 지금 트럼프는 푸틴하고 둘이서 그냥 자기가 마치 우크라이나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랑 둘이서만 하고 있잖아. 유럽도 제외시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제외시키면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이 트럼프가 하는 저런 무모한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나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면 저런 식의 좀 과격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비즈니스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치하고 비즈니스는 분명히 다른데 트럼프는 늘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볼 짓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맨날 내세우는 거 막아라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표현도 결국은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한 거잖아. 그래서 요즘 보면 영주권도 그린카드도 돈 주고 500만 달러만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우리 돈으로 70억이 넘는다 그랬잖아. 영주권으로 돈 팔아가지고 영주권 팔아서 돈 벌어서 자기들 부채를 탕감한다거나 그런 데 쓰면 된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모든 걸 다 비즈니스 쪽으로 다 접근을 하니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이 과정조차도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놨죠. 미국은 자유세계 리더의 자격을 잃었다. 예전에 같으면 미국 이러면 진짜 어떤 자유세계의 어떤 자유진영의 제일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리더 지도자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서방의 어떤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침략을 받거나 그럼 미국이 어떻게 대변해서 어떤 평화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거의 7, 8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어. 우리도 지금 전쟁 6.25가 끝난 지가 언제요? 53년이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한 70년 정도 됐잖아. 그러니까 한 7, 8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던 어떤 자유세계의 리더라는 미국의 그 이미지가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력 안보론 말 그대로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자력갱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 무슨 진짜 재난이 생기면은 방송만 듣고 재난 방송에 따라다 보면 죽을 줄도 모른다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도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좀 의존해왔던 그런 어떤 이 상황을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즉 자력안보론이 크게 내세워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사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서 보면 트럼프랑 젤렌스키 회담, 파국의 총격 보십시오. 보통 이런 거 정상적으로 할 때 보통 그래도 두 나라의 정상이잖아.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소국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한 국가의 원수를 한 국가의 어떤 제일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아무리 약소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기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젤렌스키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곧 언제 죽어도 상관없을 트럼프예요. 트럼프. 나이가 곧 80이라서 솔직히 자기 죽기 전에 아무거나 다 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그래서 자기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손자든 자기 자식들한테 돈 엄청 많이 벌게 해주고 자기는 죽으면은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리고 얘가 벤스 부통령인가 그는 미국의 부통령이었거든요. 이렇게 앉혀놓고 지금 젤렌스키를 이 두 사람이 젤렌스키를 엄청 비난해 공개적으로. 이게 정말이지 이 국가의 원수가 지금 둘이 이렇게 같이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죠. 되게 무례한 인간들이에요. 이 두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말 전쟁으로 정말 3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불러놓고는 그래도 이 자유진영의 서방의 자유진영의 대표라 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불러놓고는
뭐 옷부터 니넨 정장도 너는 정장도 없니?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해. 다른 기사에 보면 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려 그러면 저 젤렌스키 물러나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로 바뀌어야 된다고 대통령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도 미국이 하고 있어. 지네가 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을 교체하라 마라 그런 소리 하냐고.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인간 너무 뻔뻔해. 이 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은 게 왜 그런 말 있잖아.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비슷한 마음가짐이니까 속이 시커먼 것들이니까 둘이 같이 대통령하고 부통령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미국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트럼프에 미친 무슨 뭐 광신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트럼프를 되게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주의, 자유진영 뭐 이런 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죠. 너무 비즈니스적이잖아.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전쟁을 종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침략국이 당연히 이 종전 협상을 하면서 침략국이 많은 걸 내놓고 자기들이 많은 걸 포기하고 당연히 또 물어주려고 또 손해배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왜 2차 대전 했을 때 그게 일본도 봐봐. 일본도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패전을 인정하면서 패전국으로서 진짜 수많은 걸 다 포기했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푸틴이 뭘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어떤 재정적인 어떤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트럼프 말로는 뭐 푸틴이 맘만 먹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미국이 빠져나가게 안 도와주고 이제 발을 빼면 뭐 하루 만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다 러시아의 어떤 영토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좋게 보겠어. 뭐 이런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유럽 정상들이 런던서 안보 논의를 한다고 여기 지금 젤렌스키가 초청받아서 거기서 이제 유럽 정상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그런다고 하죠. 여기 지금 영국 의회도 이 국왕이 트럼프를 초대했어. 트럼프는 지가 왕이라고 마치 우리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 적어놓고 지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멍청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얘도 지금 지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트럼프도. 뭐 러시아의 뭐 푸틴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처럼 지도 왕이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은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왕실에서 초대를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영국 의회에서 왕실에서 이제 영국 왕실에서 트럼프를 초청을 하니까 영국 의회에서 트럼프 국빈 초청을 취소해야 된다고. 얘를 왜 이 국빈으로 초청을 하냐고. 오히려 트럼프가 지가 진짜 왕인 줄 생각하고 더 막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국빈 초청을 취소해야 된다고 영국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무슨 내용인지 좀 열받고 답답하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있던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저런 나라였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 되게 어떤 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어. 정말 아까 전에 저기 머리 기사에 본 것처럼 이 자유 어떤 진영에서의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이권만 챙기는, 특히 어떤 경제적 이권만 챙기는 어떤 강대국이 또 하나의 어떤 강대국으로서 뭐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어떤 경제적인 자기 나라의 어떤 이권만 챙기는 그런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지는 않나 하고 많이 걱정하고 있죠.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공개 설전을 벌인 끝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미국에 고마운 줄 알라고. 누가 봤으면 지네만 도와준 줄 아는 것 같아. 유럽도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뭐 미국이 한 나라 보면은 한 나라별로 보면 제일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줬겠죠. 그렇지만 지만 지원한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 지원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자기들한테 미국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런 공개적인 어떤 이 정상회담에서 망신을 주고 내쫓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정말 막 둘이 설전 벌이는 거 나오잖아. 되게 막 핍박해. 정말 보면 힘센 놈이 힘 약한 놈한테 대놓고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패지는 못하고 대신에 말로 막 조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정말 카메라가 꺼져 있으면은 어디 뭐 때리기라도
했을 만큼 그런 상황이 험악했다고. 정말 이런 게 정상회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어디 그러면 약속들은 미국의 어떤 국빈 초청 받아가든 가면은 거기서 맨날 저런 식으로 트럼프한테 뭐 니네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의 뭐 반깡패처럼 하는 짓을 두고 봐야만 된다는 건지 너무 좀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안보 위험을 느껴온 유럽이 미국의 공개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한테 많은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한테 뺏기면서 그리고 또 미국한테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뜯겨가면서 만약에 종전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제2의 제3의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랑 붙어있는 뭐 폴란드부터 여러 나라들이 똑같은 어떤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나오는 거에 인해서 좀 미국의 좀 실망이라고 공개적인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대서양 동맹 분열에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은 여기 지금 나토가 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좀 여기에 미국이 상당한 어떤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이 없다는 생각으로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안보를 지키려고 그러면 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어떤 독자적인 어떤 생존을 해야 된다는 이 자각론, 스스로 강하게 돼야 된다는 어떤 자각론이 더 힘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생존을 해야 된다. 미국에 의존을 할 수는 없다고. 우리도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자체적으로 핵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핵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왜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핵을 전 세계적으로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많은 핵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련이 지금 분열되면서 붕괴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무슨 미국이랑 뭐랑 협상하면서 자 뭐 우크라이나가 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뭐 침략을 받아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뭐 이런저런 협상을 맺은 게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이지 뭐 그 말만 믿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그 수많은 핵을 러시아 쪽에 다 넘겼다고. 근데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런 꼴을 겪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때 핵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면 됐었다고. 근데 이런 꼴을 보여주고 나면은 어디 뭐 저 위에 있는 정은이한테 야 너 이제 핵 포기 안 하고 핵 같은 거 위험한 무기니까 갖고 있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진짜 정은이가 예 하고 핵을 포기하겠어.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다가 핵만 있으면은 같이 죽자고 그래 니네 죽고 내 죽고 같이 한번 죽어보자고 하고 정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무서워서 공격을 못 할 텐데 정은이가 왜 포기하고 있어 핵을 이런 식으로 미국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하튼 미국한테 실망감을 느끼면서 유럽이 어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생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각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옛날에 트위터죠. X를 통해서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결국은 트럼프를 자유세계의 어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여기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인들의 몫이다. 즉 다시 말해 유럽인들이 스스로 이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어떤 자유세계의 지도자는 더 이상 미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도 한술 더 떠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이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고. 왜 러시아의 기분, 러시아의 어떤 상황을 못 맞춰주고 러시아가 열받아서 쳐들어오게 했냐고. 어디 뭐 팬놈한테 혼을 내는 게 아니고 마저니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쟤 화내게 했냐고. 네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은 제가 너를 때리거나 제가 너를 칼로 찔렀겠냐고. 다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트럼프는. 정말 뭐 맞고 아니면 더 험한 꼴을 겪어서 억울하기도 한데 경찰이 와가지고는 야 네가 왜 맞을 짓을 했냐고. 네가 왜 칼에 찔릴 짓을 했냐고. 아니면 그 죽은 애 부모한테 가서 당신 자식이 이를 화나게 해서 얘가 이렇게 패 죽인 거 아니냐고. 당신 자식이 잘못한 거니까 이 패 죽인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경찰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너무 얼마나 너무 황당하겠어. 지금 미국은 전 세계의 어떤 자유준역의 어떤 평화를 유지해주는 평화유지군, 어떻게 보면 경찰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프랑스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한테 발발 책임을 넘기냐고. 그러면서 오늘 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진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들 중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는 힘센 우리 어떤 이 미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막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 발언을 하고 행동하는 트럼프를 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기사 또 트럼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대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조금 더 계속 보면 자,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도미니크 더 빌탱 전 총리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미국은 더는 유럽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유럽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국가가 아니라고. 저번에 다른 어떤 기사에서 봤잖아요. 미국은 이제는 자유세계의 어떤 자유진영의 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미국은 더는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라는 세계의 어떤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고. 왜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이란 건 뭐 익히 인정을 하고 익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도 비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란 거죠. 비자유주의 어떤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랑 똑같은 어떤 악의 축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우리, 즉 유럽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자기 나라로 만들고 나면 중국이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지 걸로 만들라 할 텐데 그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게 또 저희 아니겠어요. 다행히 우리는 뭐랄까 그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까. 근데 그것도 또 러시아랑 또 뭐 이 정은이랑 아니면은 뭐 이 중국이랑 시진핑이랑 정은이랑 손잡고 같이 우리한테 쳐들어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정은이가 우리의 어떤 뭐 샌드백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무력으로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저희나 일본이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게 유럽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뭐 유럽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아시아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계 경제나 어떤 이런 지금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왜 지금의 국가가 어떤 한 국가가 자기 나라만 어떻게 보면 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연결돼 있다고. 뭐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문화도 그렇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한 나라가 자기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이 미국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서 유럽 어쨌든 미국은 뭐 더 이상 어떤 유럽의 동맹이 아니고 유럽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말이 유럽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아시아 쪽의 국가들 아시아 쪽에서 좀 이렇게 자유진영 속에 속해 있는 저희 한국 같은 이런 국가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상에 대한 믿음을 멈춰라.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에 대한 믿음을 멈춰라는 거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가 회복을 자기들이 좀 지지해주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버리면서 최대한의 어떤 자기 국가가 가지고 미국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을 다 챙겨준 거고. 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수많은 매장되어 있는 그 천연자원, 히토리오의 50%를 자기한테 달라고. 금액으로 따지면 뭐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지네가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달라고. 지금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도와줘서도 지금 당장 뭐 미국처럼 그렇게 우리가 도와준 거 있으니까 이만큼 우리 몫을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 없잖아요. 나중에 돼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도와준 만큼 이래저래 뭔가 조금 이렇게 챙겨갈 수 있을지마다 미국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한꺼번에 챙겨가려고 하진 않죠. 왜 국가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거의 전 국토가 황폐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를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그동안 도와줬던 것들을 조금씩 뭐 진짜 돈 왕창 빌려주고 거기에 무이자로 이렇게 조금씩 아니면 이자를 조금 받아가지고 할부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갚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미국은 너 우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만큼 왕창 달라고 못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나 도와주지 않고 너네 이제 러시아한테 잡아먹히든 말든지 우리는 그냥 발 빼겠다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뭐 사채하냐 사채.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채꾼하고 그게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영국 의회에서는 전날 스티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 그러니까 영국 이 왕실이 트럼프를 초청했어요. 국빈 초청을. 근데 이제 영국 의회에서 이거 취소해야 된다고. 보수당의 로버트 젤릭이라는 젤릭 의원은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하는 그런 모욕적인 광경에서 메스꺼움을, 역겨움을, 디스커스팅을 느꼈다고. 여기는 시큰데서 아주 역겨움을 느꼈다고. 막 보고 있으니까 속이 뒤틀리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집무실에 있는 윈스턴 처칠 흉상이 아마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라고. 거기에 지금 트럼프 집무실에 여러 어떤 대통령들, 뭐 역대 다른 나라의 어떤 이 수상이나 대통령들의 흉상도 있나 보죠. 그러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흉상도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그 흉상이 아마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라고. 왜 내가 이런 어떤 미국을 동맹국으로 여겼을까? 그러면서 아마 윈스턴 처칠도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란 거죠. 원내 제3당인 중도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드 대표도 X에 이건 트럼프와 어떤 벤스의 횡포라고. 보통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솔직히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랑 이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한 이 회담 장면에 정말 역겨움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마치 대놓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행동이 자기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자기들 보란 식으로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정말 이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저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게 아니냐고 자기들도 모욕감을 느꼈을 거야. 영국과 유럽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 영국과 유럽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배신당하는 상황에 똑같이 막 다트릴 거라고. 자기들도 똑같이 미국에게 똑같은 배신을 당하고 똑같은 어떤 우크라이나의 그 처참한 상황을 자기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왜 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영국도 거기 상황 비슷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무너지면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 차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지금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종전을 하게 만들 수가 없죠.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누가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뭐 힘 있는 애들이 뭐 힘 없는 애들을 조금씩 도와주고 뭐 그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아틱하고 나이브한 반응인지 생각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하는 거는 진짜 횡포. 우크라이나한테 진짜 뭐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애한테 너 우리가 뭐 하는 거 니 갖고 있는 거 싹 내놓으면 도와주지, 안 그러면 그냥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조금 더 보면, 자, 그래서 유럽의 정상들이 이 영국 런던에 모여서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어떤 미래 안보를 논의한다. 어제죠, 어제. 지난달 17일 그리고 19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긴급회의에서, 긴급회의 다음에 이어서 스타머 총리가 제안에 마련된 자리다는 것. 이 회의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해서 뭐 다른 어떤 기사 보니까 유럽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다고. 미국에서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홀대를 당하다가 이 유럽연합 어떤 유럽의 정상들한테는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이런 동맹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 다행이다고 하는 그 젤렌스키의 말을 옮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종전협정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줘서 뭐 러시아한테 많은 땅덩이를 넘겨주고 우리한테는 니네가 가지고 있는 수천자 안에 상당 부분을 넘겨줘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 이렇게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런 종전협정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종전에도 또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주변의 어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의 어떤 침공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 또 유럽의 어떤 자력안보 방안, 이런 것들을 이 회의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프랑스 일간지인 르몽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와 직접 대치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보면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뭐 독일이랑 하여튼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뭐 자기들 군들 뭐 2만 명을 뭐 러시아에 파병하겠다고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조금 극단적으로 어떤 미국하고는 서로 척을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게 침략을 당해서 침공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뭐 파병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프랑스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 말고도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대로 이 상황은 지금 트럼프가 하자는 식으로 종전을 협상을 맺을 의도는,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와 직접 대치할 위험도 충분히 감수한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하는데 뭐 비굴하게 막 어떻게 보면 막 도와달라고 한다고 미국이 도와주겠어. 도와주면 또 1을 도와주고는 10이나 100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게 뻔한데 그걸 왜 그러겠어. 유럽끼리 똘똘 뭉치고 말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유지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꿀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 봐서는 평화유지군, 나토 뭐 평화유지군 유지하는 게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없죠. 미국한테 이렇게 버림을 또는 배신을 당한 입장에서 미국이랑 또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또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뭐 의도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지 몰라도 일단 온 세계의 어떤 자유주의 국가들이랑 척을 줘도 상관없다.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좀 극단적으로 하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어떤 미군들을 다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우리는 뭐 자국의 어떤 안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이쪽이랑 어떤 대립할 때만 신경 쓰지, 뭐 러시아 이쪽에서 뭐 하는 건 우린 신경 안 쓰겠다. 유럽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 회의에서 또 유럽 자력 안보의 일환인 이 자체 핵 억지력 방안도 논의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핵을 이제 보유하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도 많죠.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이 포르투갈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동료들이, 즉 유럽의 어떤 다른 어떤 국가들, 우리 동료들이 더 큰 자율성과 억지력을 갖추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깊이 있는 전략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결국은 이 프랑스가 미국 대신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근데 일단 핵우산이라는 것도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기보다 정치적인 지원이니까 이 유럽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들도 핵을 자기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어떤 프랑스가 어떤 핵우산, 어떻게 보면 핵을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이 만약에 그 나라가 침공받으면 우리가 핵을 썼어라도 니네를 도와줄게, 이런 식의 어떤 말이나 이런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오히려 더 자기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많겠죠. 어쨌든 프랑스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유럽끼리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거겠죠. 다만 당장 미국 지원 없이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또 유럽의 독자적인 이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등 이런 나라들은 친러 또는 친트럼프 성향을 쭉 보여왔던 국가들이니까 이런 국가의 정상들하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뭐 친러, 러시아에 아주 밀접하면서 또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 우호적인 국가들이니까 이런 어떤 유럽의 국가들하고도 약간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겠죠. 그리고 이런 유럽이 독자적으로 군사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나라가 군사력이 뭐 세계 6위니 7위니 그러고 있잖아. 그만큼 온갖 무기를 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전투기니 뭐 헬기니 이런 것들도 다 뭐 잠수함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이 무기들이 당연히 더 질적으로 따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싸니까 미국 무기들은 너무 비싸니까 그 미국 무기들보다 그렇다고 또 질적으로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런 무기를 찾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한국의 어떤 무기 산업이 방위 산업이 훨씬 지금보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같은데 솔직히 무기가 많아지면 전 세계 무기를 나라들마다 다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뭐 핵도 나라마다 다 갖고 있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어떤 또라이가 한번 핵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한번 누군가가 무모한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정말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지구가 망하겠죠. 그런 어떤 이 뭐 제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 멸망론이랑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버리겠죠. 근데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자유진영을 배신하는 러시아를 오히려 지지하고 러시아가 침략국인데 러시아가 침략을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를 침략할 빅미를 줬다는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오히려 이 피해국인 어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막 압박하면서 종전을 많은 거를 다 포기하고 니네는 요거라도 근친 걸 다행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협상을 자꾸 몰고 가고 있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자체적으로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근데 이 상황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전날 다른 어떤 유럽 정상들하고는 다르게 강한 자는 평화를 만들고 약한 자는 전쟁을 일으킨다 라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용감하게 평화를 지지했다. 얘는 친 트럼프 진영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강한 자는 지는 뭐 헝가리 지네는 강한가? 지네도 언제든지 적하고 있다가 만약에 헝가리가 뭐 러시아나 이런 다른 나라한테 침공을 받았다. 그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정말 멍청한 생각인 것 같죠. 세상에 진짜 뭐 가족도 어떻게 보면은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국가 대 국가로 봐가지고 정말 이 국가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순진한 생각 아니겠어요? 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라는 저 멍청이도 뭐 언제까지나 미국이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죠. 저희 나라 봐요. 미국이 철저하게 우리 우방이라고. 지금도 보면 막 무슨 뭐 사람들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미국이 아주 성적이 휘날리고 흔들고 막 태극기랑 같이 흔들고 있는 노인네들 많잖아. 그런데 만약 진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어떤 이 반자유주의 국가 이런 어떤 국가들한테 강대국들한테 저희가 어떤 손해를 좀 보거나 침공을 받거나 하면 진짜 미국이 도와줄까 적극적으로. 예전 대통령이나 예전에 어떤 미국이었으면 뭐 앞에 나서서 진짜 다른 어떤 자유주의 국가들을 데리고 와서 뭐 같은 편에 서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같은 편에 미국이 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헝가리 총리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또 1일 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헝가리 총리가 미국을 본보기 삼아 EU가 러시아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해야 된다고. 오히려 이 미국 편에 들어서 EU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러시아랑 직접 대화를 통해서 뭐 협상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휴전, 지속 가능한 평화. 이거 결국은 또 트럼프의 생각하고 비슷하잖아.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빨리 전쟁은 끝내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려는가? 지속 가능한 평화 어렵겠어. 조금 이 러시아의 어떤 협상 조건을 들어주고 전쟁을 끝내면 그걸로 끝일까요?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또 침략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나라를 또 침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다 지 땅이라고 생각해서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급하게 뭐 봉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후다닥 끝낸다고 이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저렇게 힘으로 누르는 러시아가 다시는 다른 나라를 힘으로 이렇게 누르지 못하게 뭔가 어떤 이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거를 그냥 편들어주는 입장밖에 안 되잖아. 이 헝가리 총리는.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토 피초 총리 역시 이날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6일날 열리는
EU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정상회의가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했습니다. EU가 뭐 미국을 이제 더 이상 서방의 어떤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의견, 그러니까 이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나 자기들처럼 미국을 지지하는 이런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6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거라고. 결국 우리는 미국의 편이니까 다른 어떤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다른 어떤 유럽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줘도 우리는 미국을 지지하겠다고. 우리는 미국의 어떤 입장을 지지해서 미국이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그 협상 어떤 테이블에서 빠져서 그냥 그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협상을 하는 그 결과에 그냥 무조건 따르면 된다고. 우리는 적극적인 휴전이 필요하다. 뭐 나중에 미국한테 콩고물을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이런 영원한 동맹은 없는 상황에서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뭐 해봤자 조그만 나라, 힘도 없는 나라들인데 저렇게 미국 편에 붙는다고 나중에 자기들이 험한 꼴을 겪을 때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차라리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어떤 총리들은 뭐 두 사람 다 어떤 다른 어떤 좋은 생각, 보관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들을 아무렇게 하는지 몰라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건 6일날 열리는 이런 EU 정상회의에서도 EU에 있는 그 국가들, 유럽연합 국가들이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그 중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렇게 뭐 러시아의 어떤 편을 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트럼프의 편을 들거나 해서 다른 어떤 유럽의 국가들하고는 다른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이 유럽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협상이 결렬될 거라고. 약간 이것도 반협박이나 같은 거죠. 진짜 뭐 가족끼리 아니면은 두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이 협의를 해도 뭐 제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기는 하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미국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미국이 맞을까? 미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까? 미국이 진짜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 같은 또 다른 어떤 비자유주의 국가, 비자유주의 어떤 초강대국이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걱정도 심히 할 수 있죠. 뭐 미국이 오랫동안 자유주의의 리더고 그리고 또 진짜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으니까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나간다고 해서 미국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또 뭐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보들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제지하고 트럼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말들이나 아니면 여론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하는 어떤 행동을 봐서 상당히 좀 독단적이고 정말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정치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혼동을 하는 것 똑같다고 얘는 지금 트럼프는 생각하고 정치나 비즈니스는 뭐가 다르냐고 어떤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요거하고 조금 상관없이 제가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를 뭐 트럼프도 그렇고 대변인이라는 걔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면은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이름 그 커피 아메리카노도 다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고 캐나디아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물론 일종의 이 미국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작은 반발이지만 그거 말고도 캐나다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고 모욕이죠, 모욕. 멀쩡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가지고 자기들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지금 중국이 니네 우리 중국에 속국이 되고 중국이 되면 니네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어떤 영토로 만들고 어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속하게 돼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국적을 바뀌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한국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그런 얘기하면 오케이. 저희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전 정말 저것들이 미쳤냐고. 어디 뭐 정말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엄청 해가지고 나는 중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농성이라도 아니면 진짜 짱돌이라도 던지고 싶고 저기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는 중국인들 다 쫓아내고 싶죠. 가마. 그럴 만큼 캐나다 사람들도 열받을 텐데 캐나다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진짜 캐나다도 참 양반인 것 같아. 그런 말 듣고도 그냥 아직까지는 별다른 크게 뭐 자잘한 어떤 뭐 반응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담이겠지. 뭐 설마 그렇게 아직 생각하고 있으니까 캐나다 진짜 양반인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가 이전에 어떤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다른 어떤 나라들한테 보이는 이미지하고 지금 많은 어떤 다른 행동들을 트럼프가 하고 있어서 조금은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갈지 트럼프의 다음 행동이나 다음 말이 궁금할 정도로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 아시아 쪽에 있는 한국, 일본, 뭐 다른 어떤 아시아의 국가들도 똑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뭐 유럽을 저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중국도 아시아 국가들을 다, 여기 지금 중국 맨날 보면 뭐 필리핀, 태국 이쪽하고 뭐 이 바다도 다 지 땅이라고, 지네 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맨날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영역 안으로 지네 전투기나 아니면 지네 뭐 항공기를 보내놓고는 뭐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은 자기가 할 걸 하고 뭐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잖아. 그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건드린 게 이런 식으로 종전협상이 되면 그걸 본보기 삼아서 중국도 얼마든지 대만, 일본, 한국 얼마든지 지걸로 필리핀, 태국 다 지걸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그냥 뭐 우리 일 아닌데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갈 게 아니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계속 나올지 그런 걸 정말 우리가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